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런데 그 피해자가 만일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저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통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딱 하나, 너무 절차가 깁니다. 근데 그 긴 이유가 합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운전자 보험사에서 요건과 그 심사 절차가 너무 지난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앞에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많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별로 경각심이 있진 않았겠죠. 그리고 황색 전멸이 있는 신호등이었습니다. 평소는 그냥 지나다니던 길이에요. 그리고 보행자들 역시 황색 전멸이기 때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너는 곳이라 뭐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행자가 앞만 보고 걸어가다가, 그리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을 하고 맙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행자분 보면 전방만 보고 걸어가시거든요. 앞만 보고. 오른쪽에 차가, 길을 건널 때 오른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당연히 좀 주시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고, 뭐 운전자 잘못 명백하죠. 황색 전멸의 횡단보도인데 말해 뭐 하겠습니까? 명백한 잘못이고, 안타깝게도 이 사고 직후에 보행자분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 사건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고요. 가해 운전자, 이제 가해자가 되었죠. 운전자는 형사 입건이 된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받아라 해서 공소를 제기한 건데, 공소장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 사건 횡단보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대과실 6번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치사 사건이다 보니까 검사는 단순히 제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입건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망사건이고 하니 굳이 12대 중대과실을 적용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냥 법적인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재판으로 넘어간 운전자,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 건 재판 단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선임을 했는데, 처음에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검색도 하고 온라인 여기저기 찾아보고 연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루 변호사를 찾은 거죠. 이기루 변호사를 찾았고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기루 변호사의 콘텐츠를 접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루 변호사를 선택을 하셨는데, 사무실이 서울 송파에 있습니다. 송파에 있는데 이 가해 운전자분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전화로 하다가 이기루 변호사가 직접 내려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바로 슝 날아가서 목포로 가가지고 직접 사건을 상담 드렸고, 거기에서 신뢰를 얻고 사건을 이기루 변호사한테 맡기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이 부분은 위에 상단에 나가는 인터뷰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뭐니 해도 이런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와의 합의잖아요. 피해자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건의 경우는 유족분들과의 합의인데, 피해자분 중국인이었어요. 국적이 중국분이어가지고 유족분들 역시 중국이었고, 한국에 계신 분도 있었지만 현지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모두 유족이기 때문에 유족과의 합의를 하려면 유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절차적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생긴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위임장을 받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의 인감도장, 그럼 인감 증명서만 첨부를 하면 되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을 것이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도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증명을 할 방법이 그쪽의 신분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속관계 공증서라는 서류를 받고, 호구부, 일종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인데, 이 호구부와 친속관계 공증서를 다 제출을 해야만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합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가해 운전자는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운전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중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더더욱 이 가해 운전자 가입한 운전자 보험사는 보상 절차가 까다롭기로 좀 악명이 자자한 곳이에요. 실제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도 상당히 유감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 보험사에서 어쨌든 합의금을 받아야 지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요구하는 절차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중국 현지에 있는 분으로부터 친속관계 공증서를 받으려면 그쪽에서 발급을 해야 되고, 그게 다시 또 날라와서 여기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고 또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빠르게 했는데 보험사 심사가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재판은 다가오고 있고 마음은 급하죠.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안 주냐? 뭐가 문제냐? 그러니 중국인과 중국 자기들도 이 중국의 국적 이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운전자 보험 청구를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가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조를 하는 이유가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 요건 중에 면책이 하나 있는데, 가족의 경우는 운전자와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겠다는 취지인데, 가해자 가족관계 증명서에 진작에 제출이 됐고요. 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친속관계 공증서와 호구보도 제출이 됐어요. 근데 심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의 신분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설마 가해자하고 피해자 중국인이고 가해자 한국분이고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됐는데 두 사람이 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유로 심사를 미룬다는 게, 심사를 굉장히 질질 끈다는 게, 피보험자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절실한데,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운전자 보험 가입한 건데 그렇게 심사를 질질 끄는 그 행태, 그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결국에 합의금을 받아서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있는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보다는 당사자가 더 심했겠죠. 운전자 보험의 그 피보험자 당사자가 마음고생이 더 심했겠죠. 아무튼 형사 합의를 했고요. 형사 합의 이후에 이규르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서 재판 변론을 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우리 그 피보험자, 가해 운전자 의뢰인의 심경이 담긴 인터뷰, 아까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건 사례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앞으로도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대응하시는 피보험자분들을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고 실제로 수행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예정인데, 점점 보험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집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 현재 이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비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실제 사건과 저희가 그 경험한 바를 정리해가지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